이제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를 지금 8위로 올렸는데요. 네. 일단은 이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가 네. 또 안정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피치사에서 네. 한국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걸로 AA-로 네. 그것도 지금 그 북핵 리스크가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현재 이제 문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중도층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 북한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잘 관리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지지율 70%가 유지가 되는 그 동인도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잘하고 계신 점에서 8위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뭐 지지율이 워낙 높고 문재인 대통령에 네. 대한 뭐 국민들의 인기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흠집을 내고 싶은데 네. 흠집을 내고 싶은데 잘 안 나니까 그렇죠. 외교 안보 쪽에 그렇죠.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네. 일부 때 우리 그 중국 이야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가 워낙 좀 복잡한 구도인데다가 네. 박근혜 정부에서 그 4대 강국 외교를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지금 북한의 핵.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근데 극복하기 노력하지만 네. 계속 변수가 생기거든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허점, 네. 그 약점을 엄청나게 노리는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이 아니고 우리가 막 지금 들이닥치는 우리 국면인데 네. 이거 사실 외교안보는 자기들도 집권 다닐 때 외교안보에는 뭐 정당 뭐 소홀하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외교안보 쪽에 그냥 발목 잡기, 흠집 내기 이게 정말 국익에 도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걸 네.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실까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좀 걱정도 많이 됐는데 네. 어쨌든 이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풀고 계시더라고요. 네. 미국을 먼저 풀어놓고 또 중국 이번에 가셔서 또 풀어놓으시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4대 강국을 우리 꼼꼼한 방송. 네. 네. 미국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원래 이제 제일 걱정 많이 했던 게 여기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미국은 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서 네. 이 정책적인 그 컬러가 달라서 네. 더군다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네. 되게 그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은 분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네, 네. 잘 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방한하셨을 때도 보니까 굉장히 잘 대응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뭐 긍정적으로 잘 됐죠. 네. 예, 예. 잘 끝나서 그러니까 예. 미국 문제는 그래도 이제 뭐 미국의 선제 타격이나 이런 확인되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그것은 확실히 이제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선제 타격은 없다. 네, 예. 네, 그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좀 안정감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국 문제는 뭐 일부에서 했으니까 언급하지 네. 말고 우리 러시아 특사. 네. 네. 러시아 관련돼서는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또 여러 채널로 또 만나고 이러시면서 그 신뢰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에 그 북방경제위원회라고 아시죠? 아, 예. 송영길 송영길 위원장님. 위원 하시는 그게 사실은 러시아와의 만남에서 거.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너희들이 러시아와 네, 네. 교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네. 뭔가 하나 보여줘라. 그래서 음. 그럼 우리가 극동 쪽 개발에 네. 힘을 쏟을 수 있는 기구를 하나 하겠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송영길 의원님이 바로 네. 거기서 제일 좀 그 관심 있게 봤던 게 명태 관련해서 뭐 쿼터를 어떻게 한다는 거 그게 좀 관심이 뭐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네. 극동 쪽에 있는 자원 개발과 그다음에 북극 항로 개발 이런 것들 다 논의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러시아와의 교류나 이런 거는 확대될 것이고 네. 몸소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네. 러시아에서도 박근혜 전 정부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구나. 네. 의지가 있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을 겁니다. 러시아 대사는 이제 우윤군 네, 전 그렇죠. 의원, 네, 네. 전 사무총장도 했었죠. 네. 그리고 네. 우영군 대사나 노영민 대사에 대한 그 현지 평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요? 네. 두 분이 굉장히 신중하시고 아주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통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통하는 사람이 우리 그 대사로 왔다. 네. 이것에 굉장히 대한 중요하죠. 신뢰가 굉장히 굉장히 좋대요. 예. 그리고 신기한 게 대사들 중에 순번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사 중에요? 미국 대사를 치지 않나요? 우윤근 대사요. 그 왜 그렇죠?
그건 나도 좀. 우영근 대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요. 뭔가 잘하시는 게 있으신가 보네. 1번이었나 2번이었나 하여튼 순위가 보통 러시아 대사보다 높아요. 그래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삼선 의원님이셨죠? 네. 맞아요. 근데 굉장히 소탈하시고요. 아주 좀 매력 있는 분이에요. 네. 그 일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위를 했죠? 네네, 방위를 하셨죠. 그때도 그 아베가 낮은 의자 줬나요? 아직 그 기사는 아직 안 나와서. 네. 그 미리 좀 점검하지 않았을까요? 높은 걸로. 이번에 정세균 의장은 낮은 의자 줬대요, 원래. 근데 그걸 바꿔달라고 해갖고. 사진을 보니까 둘 다 낮은 의자에 앉아있던데? 정세균 의장도 낮은 어쨌든 의자. 높이를 맞췄어요. 높이를 맞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일본이 의도적으로 그런 좀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저런 것까지 챙겨야 되는구나 하고 좀 새롭게 봤어요. 우리 대통령, 만약에 아베 한국에 오면 대통령도 방석 안고 서로 방석하자. 우리는 어느 나라든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방석 문화. 근데 이제 아베는 무릎 꿇고 있고 우리는 이제 양반 내리하고 있고 농담입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막 공격당해. 가볍다고. 근데 어쨌든 러시아가 좀. 근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방송이 진지하면 안 되잖아요. 팟캐스트가 원래 좀 그렇지 않아요? 제작진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하려고. 재밌지 않아요? 했더니 우리 제작진이래요. 정말 탁 정색해 하면서 솔직히 서당께 재미없죠. 나 그 말에 되게 상처받았어요. 근데 좀 재미있게 하려고 제가 좀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러시아가 그동안은 외교에서 그렇게 주축인 국가지만은 교류가 많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박주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류가 점점 강화되는. 박주민 특사 역할이 컸어요. 제가 가니까 그냥 푸틴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푸틴 직접 보시니까 어떤가요? 직접 보니까 어떻게 어때요? 툭툭 치는 정도가 아니죠. 주민파 푸틴 제가 이런 말 들으면 러시아에서 저를 죽이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국가 비밀일 수도 있는데 키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요? 네. 키 높이를 아니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고 유도하는 장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남성스럽고 덩치가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덩치가 좀 작고요. 목소리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유도를 많이 해서 손은 큽니다. 야. 국정원 직원 같아. 그 짧은 시간에 그를 캐치했네. 옛날에 김정일이는 그 키높이 구두를 신었거든요. 시진핑 미국 갔을 때도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진핑과 그 트럼프 사진 보면요. 키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시진핑 원래 커요, 좀. 원래 큰데 트럼프만큼 클까 했는데 사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럴 땐 다 맞추나 봐요. 이 정상들이 그런 또 자존심이 있나 봐요. 문재인 대통령도 키가 작은 키는 아니시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7개월 동안 완전히 외교 안보 망쳐놓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그걸 하나하나 정말 침착하고 차분하게 풀어가는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되는 게요. 굉장한 하드워크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 외교 순방도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일정도 좀 살인적이고 그래서 건강히 받쳐주실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굉장히 하드워킹을 하고 계셔서. 타고난 건강 체질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중국 식당에서 드실 때도 사실 그거 그렇게 한국 사람 입맛에 썩 맞진 않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 일단 식성들이 좋은 분들이 또 그런 체질적으로 강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식가셨거든요. 맞아요. 많이 드셨어요. 그분은 그냥 시작할 때 떡을 드시는데 그냥 거의 엄청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떡을 좋아하셨나 봐요. 떡 좋아하세요. 저는 그 얘기 지금 아침 식사에 꼭 떡이 나와요. 인절미 좋아하시죠? 인절미 맞아요. 같이 식사를 해보셨구나. 아니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떡이 시작이에요. 저는 근데 떡 먹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밥이 또 나와요? 이 여사님한테 여보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밥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미국, 중국 이게 되게 한 1년 넘게는 걸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1년 안쪽으로 해서 이걸 풀어나가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4대 강국 외교는 어느 정도 틀은 잡힌 거. 틀을 잡았죠. 아니, 그게 좀 파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4대 강국의 외교 특사를 다 보내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세안 쪽에도 특사를 보내고 그렇죠. 이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엄청 좋아했대요. 그 당시에. 동남아시아도 특사 보냈죠. 동남아시아 쪽에. 엄청 좋아했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특사를 한 번도 못 받았어. 왜 빠지신 거예요? 당에서 보니까 완전 다 손에 다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직함도 가지고 계시고 다 하잖아요. 전 직함 한 번 못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달래기 위해서 직함 하나 주고
근데 그리고 당직 맡고 계신데 네. 경강선 KTX 타셨잖아요. 전 전화도 못 받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만족합니다. 당 생활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